자, 그러면 한 분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5367님께서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 가장입니다. 다른 보험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방송을 듣자 하니까 저와 아내가 각각 가입한 종신보험이 궁금해졌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애들이 어릴 때 부모의 사망보장도 되고 애들이 다 크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만큼의 연금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60이 안 돼서 은퇴를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먼저 부럽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간 이제 고생 많으셨겠죠. 그럼요. 네.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그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여러 가지지만 지금 청취자님 말씀하시는 장기납 종신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저축이 아니라는 점이죠. 청취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가 낸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20년 납 기준 30%가 넘는 사업비를 차감하기에 이 사업비를 뺀 나머지로 연금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연금 전환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망 보장 및 특약의 보장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30% 넘는 걸 떼고 연금을 전환하는 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만약 대안으로 지금 자녀분들이 다 크셔서 장성해서 사망보장의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해지를 하고 그걸 일시납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지를 하면은 이게 손해가 크지 않나요? 그렇죠. 해지하는데 문제 처음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되지만 아마 20년 납이 안 됐으면 원금은 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연금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시납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죠. 나중에 그걸로 연금을 전환해봤자 사업비가 다 빠진 걸로 연금 전환을 하느니 지금 일시납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그래도 연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붙고 연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좋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5367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1908님의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병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 325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존 설계사 분께서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하시면서 유병자 355 보험으로 재가입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바꾸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 유병자 간편보험은 325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355 보험이라는 것이 나중에 출시됐기 때문에 325로 가입하신 분들이 355로 바꾸는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325가 뭐고 355가 뭐지?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앞에 이제 325, 355 앞에 나오는 이 3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느냐. 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이런 건 다 괜찮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숫자가 바뀌었죠. 두 번째가 325에서는 2, 355에서는 5인데요. 요 2나 5는 2년 이내에 혹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2년 이내보다 5년 이내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죠. 따라서 325보다는 355가 보험료가 저렴하죠. 마지막 세 번째 숫자 5는 둘 다 똑같은데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대한 질병이 5년 이내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25 유병자 간편보험을 이 355 유병자 간편보험, 즉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몇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 기존보다 보장이 강화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보다 향후 낼 보험료가 줄어드는가입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간혹 비갱신형 보험을 갱신형으로 바꾸거나 납입 기간을 20년보다 30년으로 늘리거나 해서 월납입 보험료만 떨어뜨리게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거의 거짓말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정부가 비대칭적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마케팅 부분. 그건 활용이 아니라 악용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분명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 텐데 그것을 악용해서 그러니까는 정부의 비대칭을 악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정말 악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긴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325보단 355가 더 저렴하다. 왜냐하면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니까. 하지만 이게 더 저렴하다는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건지 이게 단순히 다른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하나 오사님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8년 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이 아직도 원금에서 한참 모자랍니다. 이거 해지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은데요. 먼저 변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변액은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한다는 뜻이죠.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을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걸 지향하는 상품인데요. 네. 지금 이하나 오사님처럼 거의 한 8년을 납입했는데도 원금조차 안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죠. 우선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펀드 변경이거든요. 보험사별로 변액보험 안에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이걸 주식장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단편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세 상승장에는 주식형으로 변경을 하고 대세 하락장에는 안전한 머니마켓 펀드나 채권형으로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뭘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펀드 변경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하나 오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과 이걸 가입한 목적 등의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지 여부를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입 당시에 담당자가 열심히 잘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담당자 떼끼. 3675님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길에 세워뒀습니다. 타던 중이 아니라 길에 세워둔 상황. 그런데 그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동네 할머니께서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치셨대요. 혹시 보험에서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아이고. 네, 바로 이런 질문의 내용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길에 아무데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 되겠지만, 그럼요. 예,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예전에는 킥보드를 세워놨는데 그걸 동네 주민이 못 보고 걸려서 넘어졌다가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례고요. 네. 일단 부모님의 보험이나 자녀의 보험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중에 아무나 한 분만 있어도 보험 적용이 돼요. 가족까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다만 보험회사들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담금은 빼고 나머지 치료 자금이 보험금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었다. 근데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있다. 그러면은 80만 원만 보상이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자, 이번 주도 까다롭고 다양한 질문들. 제 질문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별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더니 까다롭고 다양한 청취자분들의 질문은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뒤끝이 좀 길어요. 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금사빠 팀.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 무해지 환급형 어떤 형태의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할까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각 상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네, 요즘은 진짜 만기 환급형,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돌려주는 거, 그리고 순수 보장형, 돈 돌려주는 거 하나도 없이 보장만 되는 거, 무해지 환급형, 또 요런 거는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들어보시고, 요런 형태들 보험이 참 많은데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한번 오늘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험을 말씀하시고 들은 이 환급금 구조로 분류하면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 무해지 환급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우선 만기 환급형은 해약 환급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려면 이 중에 적립보험료라는 것을 높여야 됩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보장과는 상관없이 더 납입했다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죠. 즉 적립보험료를 높이면 당연히 총 납입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이 높아지는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나는 내가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보험이죠. 음.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요즘 뭐 만기가 90세, 100세 만기 이런 보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만기 환급형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내고 100세 만기 때 적립한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 때 혹은 그 전에 사망해서 해지환급금 몇 천만 원을 뭐 상속인이 받든 본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돈 가치를 생각한다면 효율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쌓이는 거라면 그 돈으로 다른 데다 쌓아놓는 게 더 낫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기가 만약에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 만기 환급금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뭐 맞습니다. 어, 어. 단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만기 환급형은 환급이 공짜로 보너스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예, 만기에 돌려받기 위해서 매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결국 내가 더 낸 돈을 만기에 돌려받는 것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만기가 너무 길지 않은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면 보험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긴 10년만 보장받는 보험이다라면은 그게 보장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순수 보장형. 네. 네. 순수 보장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장만 받고 만기가 되면 해지환급금이 0이 되는 건데요. 순수 보장형이라도 보장을 받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은 존재합니다. 가입 후에 해지환급금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보통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고치를 찍고요. 그 이후에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만기가 되면 0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순수 보장형을 다른 말로 소멸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납 100세 만기 순수 보장형이라면 20년 납입 끝났을 때 환급률이 제일 높다가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100세가 됐을 때는 0원이 되는. 네. 그렇군요. 순수 보장형도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는 존재하다가 만기가 되면 없어진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 가운데 끝까지 보험을 유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알맞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형은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두고 싶으신 뭐 자영업자 분들이 가입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죠. 네. 무해지 환급형은 순수 보장형 상품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퓨어. 네, 퓨어. 네, 네. 네, 퓨어. 네, 네. 방금 전에 순수 보장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이 올라가다가 납입이 끝나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만기가 되면 해지환급금이 0이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순수 보장형과 형태는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없는 채로 계속 가다가 납입이 예를 들어서 아까 쭈디가 얘기한 것처럼 20년 납일 경우 20년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확 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만기가 되면 해지환급금이 0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납입기간 20년 동안은 해약환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납입기간 20년을 다 내면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환급률이 50에서 6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내려가서 100세가 되면 0%가 되는 게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굉장히 새롭네요. 납입 기간 내에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만기 환평 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저렴하고 순수 보장형 상품과 비교해도 보험료가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데요. 중간에 해지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보장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해약환급금이라는 건 아무래도 많아도 중간에 해약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또 해지환급금을 받으려면 보장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끝까지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보험입니다. 네. 네, 물론 보장을 받기 싫어서 혹은 보장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다 가벼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은 두 분이 만기 환급형 그리고 순수 보장형 또 무해지 환급형 요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세 가지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무해지 환급형 보험 또 만기 환급형 보험 순수 보장형 보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분들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례는 불필요한 보험을 조정해서 꼭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네, 40대 후반의 남성 청취자 분이었는데 네. 보험료를 혼자 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보험에 관심도 없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한 건 두 건 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돈이 잘 새어나가는 성격이라 보험에라도 좀 넣어놓으면 매달 알아서 좀 빠져나가고 또 해지하면 손해라서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돈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7건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입이 줄면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어서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너무 안타까운 게 혼자서 80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러면 수입이 줄지 않았어도 진작에 점검을 좀 받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 시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보험의 기본은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거죠. 특히 보장성 보험은 자신을 보호하고 만약에 있을 질병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이지 자산을 늘려가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료가 높으면 자산이 느는 걸 오히려 보험이 방해하는 격이죠. 맞습니다. 우선 이분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보면요. 종신보험 2건에 43만 원 내고 있고요. 치매보험 1건에 8만 원, 통합보험 2건에 22만 원, 치아보험 1건에 6만 원 이렇게 총 79만 원이나 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보험료 굉장히 과하게 나가고 있고 이분 가족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혼자 살고 계셨나요? 어때요? 지금 가족은 있으신데요. 아마 다른 이제 특별한 사유로 생활을 혼자 하고 계신 분이죠. 그렇군요. 아니 종신보험, 치매보험 이런 거 다 왠지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드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보장 내용은 어떤가요? 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이 2건 있었고요. 모두 다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잘못 가입한 사례 이쯤 되면 좀 뭐 단골 손님이죠. 어서 옵쇼. 해야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납 종신보험은 20년 납입 기준 사업비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저축이 아니라 사망보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치매보험도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것도 치매 보장도 되고 납입이 끝나면 환급률이 100%가 된다고 해서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품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치매보험이 20년 뒤에 환급률이 100%면 원금을 돌려받는 건데 그렇죠. 20년 뒤에 내 돈이 원금이면 화폐 가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 보장을 받으니까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딱 그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40대 초반인데 일반적으로 치매가 60대 초반 전에 오는 건 드물죠. 그리고 치매를 보장받으려면 해지학금을 받지 못하는 건 맞고요. 환급률 100%는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치매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CDR 척도 3점, 중증 치매일 때만 제대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또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보험도 이분한테 적절한 보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보장을 받고 환급을 받을 때는 100% 원금 낸 거 받으니까 뭐 어차피 내 돈 맡겨놨다 생각하고 보장 받을 수 있을 땐 보장 받고 아니면 그냥 냈던 돈 돌려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는 저축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보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모두 저축성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으니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통합보험 2건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통합보험 2건 중에 한 건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3년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보장을 받을 때까지 계속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게 확실한데 보험료는 거꾸로 올라간다면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다행히 다른 통합보험 한 건은 보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은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3천만 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까지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요거는 유지한 채 이 보험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한 건은 그나마 좀 괜찮은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보험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일단 저축 목적으로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 2건과 치매보험 1건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다 물을 볼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치아보험 1건 있는 건 말씀 안 드렸는데 곧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가입했던 통합보험 1건도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분은 치아보험과 통합보험 이렇게 각각 한 건씩 2건이 남아요. 여기에 부족한 암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종수술비를 보완하면 되는데요. 각각 2천만 원씩 보완하면 한 8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존 통합보험 9만 원에 추가한 보험 한 8만 원 정도 하고 치아보험 6만 원 이렇게 한 23만 원 정도면 꼭 필요한 보장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야, 80만 원 내던 걸 23만 원으로. 네, 결국 기존 보험료 79만 원에서 한 대략 55만 원 가량을 매월 절약할 수 있었고 요 중에서 50만 원을 연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예, 50만 원씩 10년을 나입하게 되면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1억 1,500만 원을 연금 자산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보험료를 조정한 것만으로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해지면서도 청취자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노후 준비를 추가 비용 없이 한 푼 없이 1억이 넘는 연금 자산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40대이신 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40대시라면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갱신형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비갱신형짜리가 하나 있고 뭔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다 해서 갱신형을 하나 더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괜찮다.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갱신형이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조금 많이 살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죠. 가장 좋아하는 전, 맛있는 전이 벙커전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밖에 기술 감독님도 쳐다보시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나쁜 형은 갱신형이에요. 그죠?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는 나쁜 형입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갱신형을 잘 활용해야지라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하고 접근을 하셨다간 이게 진짜 나쁜 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질문사항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서연님께서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이 함께 있는 보험과 따로 있는 보험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운전자 관련 보장과 화재 관련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상품을 묶는 것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따로 가입했을 때 이제 운용이 조금 더 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운전자 보장이 지금은 바뀌어서 20년 이제 만기가 다였지만 지난달까지는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도 설정이 가능했거든요. 운전은 우리가 늙을 때까지 막 오래까지 하니까요. 근데 화재보험은 그렇지가 않죠. 화재보험은 아무리 길어봤자 보통 20년 만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화재보험에 맞추면 20년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둘을 따로 가입해서 운전자는 80세 만기로 그리고 화재는 뭐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자꾸 묶어서 팔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품별 최저 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만 딱 했을 때 예를 들어 7,000원 정도 보험료가 설정된다.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거나 적립보험료를 와장창 넣어야 되니까 거기다 화재보험을 같이 결합해서 2만 원 이상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화재보험이랑 만기 자체를 다르게 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소비자한테는 조금 뭔가 불리한 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쵸. 따로 그리고 가입하는 게 더 좋다. 최저보험료가 5,000원 이상인 보험회사들도 있으니까 꼭 2만 원을 맞춰서 둘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6589님께서 얼마 전 TV 광고를 봤더니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표준체 실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당뇨약을 드신 지 3년쯤 되셨고 68세십니다. 실손 가입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몇 보험사에서 고고당이라서 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면은 좀 할증 개념으로 일반 실비를 인수시켜주는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고고당. 맞습니다. 그런 고고당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68세라면 회사마다 인수기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65세 이상은 좀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거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 있겠죠. 메시지랑. 10,000원부터 이런 것처럼. 네. 아, 이런 거 진짜 화나는 것 같아요. 5848님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님이 주신 환급률 표를 봤더니 납입 기간이 끝난 뒤에는 환급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낸 금액보다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밑에 봤더니 세전 금액입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환급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표보다 적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요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권유를 받으시거나 일반적인 이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에는 무해지 환급형만 보통 있고 저해지 상품은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해지든 저해지든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 환급이 팍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마치 지금처럼 저축처럼 이제 판매할 때가 있어요. 이런 권유를 받으셨다면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가입하는 목적이 저축이다 혹은 자산을 불리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저해지 종신보험보다는 차라리 목표에 맞는 펀드나 아니면 연금이나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세전 금액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세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뭐 최소한 10년 이상 됐을 때 저해제가 아마 성립이 되니까 근데 모든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이 지나면 세전과 세후의 의미는 없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전에 아마 나이대가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예전에 은행에서 뭐 장기 마련 주택이나 농어촌 특별저축이나 해서 일반 은행권에서도 그 비과세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판 상품을 제외하고는 10년 지나면 비과세를 해주는 건 보험밖에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도 비과세, 그러니까 이자 속세 비과세를 하는 건 내가 이자가 많이 붙어야지 의미가 있지. 내가 이자가 뭐 1,000원 붙었으면은 154원을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배당이나 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질문 굉장히 많이들 주시거든요. 이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저해지와 무해지에 관련된 이 차이도 오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무해지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그 어차피 글자에 답이 있거든요. 무해지는 아예 없는 거죠. 내가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하도록 영원인 거고 저해지는 조금은 있는 거죠. 그게 10%든 20%든 간에 그 차이인 거고 그리고 요즘 단기납 종신은 또 저해지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단기납 종신은 만약에 내가 10년 되는 시점 뭐 납입을 7년 하고 뭐 좀 거치했다가 10년 되는 시점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이 목적은 사망 보장에 있지 그렇죠. 뭐 다른 부분들에 있지 않다는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보장성은 보장이 목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에게 맞는 보장의 형태가 만기 환급형인지 순수 보장형인지 무해지 환급금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죠.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니까요. 네, 둘째. 찌찌뽕.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보험료만 잔뜩 내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보험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월요일 예고는 얼굴이 빨갛게 불타오르신 윤선영 전문가께서 해주십시오. 네, 돈키호테의 월요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